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이제 정리에 와서 딱 보니까 우리 거의 현재 촬영도 편집하고 하는 우리 성사범 얼굴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기치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언제 한번 그때 본부장이 촬영할 때 본부장이 너무 얼굴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좀 하고 방송에 들어갔는데 그 방송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기를 빼버리면 순식간에 빼버리면은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오늘도 오니까 어저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치료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전에보다 조금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방송하다 보면은 또 몸이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잠을 자고 안 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몸의 상태, 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이게 잠자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귀신의 자격입니다. 신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잡신들이 와가지고 잠 못 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잠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행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앉아서 다리를 좌정을 하고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좀 쳐주거나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그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들고, 왜 잠이 안 들까? 몸을 너무 많이 피곤해도 잠이 안 들지만은 너무 생각이 많아도 또 이 집안의 척신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신기에서는 악실이 다 쫓겨나가지고 이 지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걔네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몸에 어떤 잡신이 들어오면은, 이게 신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도 신이 들어서 오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이 몸 안에 들지 않게끔 잡신들이 몸 안에 기생하지 않도록 조금 빼줘야 돼요. 제가 이제 보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아는 게, 이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알지만, 한 사람의 신이 들어는데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또아리 틀고 있는 귀신을 다 쫓아야지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백신을 맞고 수균이 머릿속에 이제 수소화강, 머리로 올라와야지 머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수균이 안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가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즘 우리가 투영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세게 하면 다 죽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백신 맞은 사람을 치료해봤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도저히 묶어드리겠다. 저도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추젓을 먹거나 아니면 파인애플을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그런 방법은 요새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그리고 짠 것을 많이 드세요. 짠 것은 숙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망칠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작게 들면은 이제 백신의 독은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지장이 올 수도 있겠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짜게 먹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굳질 않습니다. 피가 굳어 있을 때 짠 게 들어가면 피가 물러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시고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인생사나 이 역사나 다른 것은 머리가 막혀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삐뚤어집니다. 제가 오늘 방송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딱 서양 격언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 그게 뭐냐? 백신이에요, 백신. 자, 만약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가 나왔더라면, 백신의 해독이 나왔더라면, 맞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다 쉬쉬했죠. 이제 한번 맞으면 이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을 양념을 특히 자주 상용하다 보면은 아마 그 독을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준비했던 역사적 사학이라든지 터닝 포인트, 타워 피직스 이런 것을 어떤 이제 사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맥, 그러니까 이론적인 맥,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왜 그런가, 그런 자체를 말을 해 주려고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이야기해 주려고 준비를 해왔고, 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고맙게도 우리 촬영과 편집하는 우리 성사범이 하여튼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상황들을 톡으로 계속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 깨워줘야겠다. 자, 깨워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고조선 역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듣고 싶으면은 저기 향림자 방송 다시 보기로는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해가지고 또 그것이 더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해도 한참을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읽고, 우리 몸이 지금 정신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정신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생각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 약간이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 바뀌기가 죽기보다 힘든데 마음 바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몸을 바꾸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탁기를 다 뽑아내면은 몸이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져야 됩니다. 몸이 맑아져야지 모든 병이 안 들어오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 바로 바뀌면 이제 모든 이때까지 되어져 왔던 일들, 자, 우리가 선천 역사에서 특히 여름 시대로 들어가는 신농시 문자로 기록된 그 역사 시대부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왔는가.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고조선 역사를 딱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부에서 저기 염제 신동시 그분은 삼사성 저쪽, 그러니까 국부에서 서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 황제족하고 같이 누비 혼인,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서 서로 섞여지게 된 거죠. 웅족과 양족이. 자, 이렇게 섞이면서 역사가 곡부가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에서 자, 그것은 설문해자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설문해자 보겠어요? 중문학을 전공하고 깊게 전공해야지 설문해자를 보지, 설문해자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봐도 또 모르고요. 자, 아는 곡부라 써 있습니다. 즉 아는 곡부는 아사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아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넘어갈 지음에 당해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냐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10초의 세계가 열리는 그 세계를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버리는 님은,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우리를 다 어둠 속에 해서,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다 해왔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이 고구문을 만나게 된 것은 뭐냐,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이 남들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욕심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중국어를 전공했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공부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 30년 좀 못되게 가르치면서, 근데 고3들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어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남들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책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 또 볼 수 없는 책들, 외국어로 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각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나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으면 바로 증산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짜 놓으신 천지공사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야, 그분이 증산을 섬기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분을 하나님, 또 상제님, 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결국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자, 이조가 건국할 때, 이조는, 자, 쭉 518년의 역사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악했죠. 사대부들이나 양반만, 지들만 띵가띵가하고, 모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죠. 이러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518년 동안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생길 때 그 자체부터 고려의 충신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였죠. 그러게 그 끝말이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마저, 우리의 그 큰 뜻, 우리 하늘을 그 천선족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자체도 완전 없애버리는, 그냥 삭제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게 됐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간신히 구해준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고맙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야지, 이조가 일본이 만약에 멸하지 않았으면, 멸하지 않아요. 그냥 팔아버렸죠. 자, 러시아에다 팔 생각을 더 많이 했죠, 이 고종이. 자, 고종이 러시아한테 어떻게 개최했습니까?
부동항을 제공했으니 우리 그냥 이시 왕조를 유지하게끔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항 그냥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저기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를 쫓겨났겠죠.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가 완전 뒤섞여 버려가지고 우리 존방이 그냥 존방이 뭡니까?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일본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만큼 어떤 역할을 했냐.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겠지만은 다시 이제 이 자료 내용을 보겠지만은 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이주를 망하게 하고 저기 청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청나라가 만약 국민당 정부를 망하게 하고 중국 땅에 공산주의가 탄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이 만약 그때 어떤 개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발전을 그다지 잘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발전할 때 모태통이라는 그 개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 대혁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그 이권만 잡으려 하지 중국의 민족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냐에 돼가지고 생각을 못했죠. 만약 그 모태토이가 등소평이가 이런 이 의도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중국에 예속이 됐겠죠. 자, 그 중국에 예속되지 않게끔 문화 대혁명을 일어나게끔 한 거죠. 누가? 하늘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바로 직계 선조들이 세상의 문화,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했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중국 화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육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여름 시기에는 너무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는 되게 천지비계죠. 그렇죠? 이제 지천대계로 중심으로 이 한반도로 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의도 없이 우리를 주변 나라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단단하게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했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짜놓은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동안날 이후 세계사 흐름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 그러니까 증산 대선생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짜여져 있다. 우리가 선생국, 왜?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그리고 고조선 220년 이후에 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은나라 이후에 은나라가 망하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 세계 문명을 다 포태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한 그 덕 때문에 그 덕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차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보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알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조가 그렇게 개판 치면서 한 것도 뭐냐면은
때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한반도로 주목하게끔 개판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조는 그래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하늘, 사람들에게 엄청 많은 원한을 품게, 원통한 한을 품게, 원통스러운 한을 품게 만든 왕조가 바로 이조입니다. 그런 이조를 망하게 한 것이 바로 일본이고, 자, 일본이 중국을 자 꼼짝마 해놓고 자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키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다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 하늘에는 꼭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자리에 응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런 기운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자 여기 오시는 분들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예전에 오실 때는 굉장히 좀 많은 것이 때죠. 그러니까 제가 때라고 얘기하지만 몸이 혈자리가 기혈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 기혈을 뚫어주니까 그 맑은 모습이 보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쁩니다. 기쁘고 좋고,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집안 사정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 9월 말일, 9월 26일날 27일,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이제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때는, 매번 요때는, 이제 고조선 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끝을 맺었고, 이것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가. 자, 역궤를 풀어가면서 또는, 그 예전에 반만년의 문자를 보여주면서, 처음에 하듯이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말일하고 10월 초, 이때는 네 번을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할 예정이오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안내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학난 이후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었느냐, 현 근대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많이 잘 다루지 않았죠. 여기 누가 다뤘습니까? 좌파들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좌파 시각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각에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근데 그 판은 대한민국의 판은, 대한민국에 잘 살 수 있는 판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2조 때 원한 맺혀 죽은 그 천출들이, 2조가 만든 천출 노비들의 후손들이 원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원을 풀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상하게 풀어집니까? 지 맛대로 풀어지는 거죠. 자, 가장 풀어질 때, 원이 풀어질 때 가장 아주 더럽게 풀어지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를 이제 어떤 것부터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창녀가 많은 세계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어린애들도 초등학생마저도 뭐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또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그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좌파들이 생각이에요. 모든 걸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악귀,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좌파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좌파들의 시각은 뭐냐? 바로 악마들의 시각인 겁니다.
자, 그 악마들의 시각은 어떻게 문제일 때 더욱더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공부해서 김원봉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전에 밀정이나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김원봉을 주제로 해가지고 영화 나왔다는데, 그런 영화 봐도 딱 우리 잠깐 텔레비전 돌리다가 그 화면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아, 이런 기운이 엄청나게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누구냐, 김원봉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들어가서 이 신채호가 의열단, 조선 의열단인가요? 김원봉이 속한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서 썼죠. 그런 놈이 신채호예요. 자, 이 좌파들은 신채호를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이제 따져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고 나서 참 지금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이거 좀 빨리 말해주겠다. 이걸 먼저 해서 저걸 먼저 하더라도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다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은 오늘은 또 그것도 다음에, 그것도 저번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1시간 5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연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제가 그냥 아까 읽었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애울 때, 문제를 많이 애우다 보면은 그냥 애워져요. 그것이 외국 말이면 더 빨리 애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습관이 든 것은 중고를 할 때 거의 책을 몇 권을 애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우는 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습관이 잘 들면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무슨 공부? 뭔 공부라니. 제가 요새는 공부는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의 어떤 판에 박힌 교육 공부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공부는 몸 공부와 정신 공부,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하는 버릇을 잘 듣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예전에 굉장히 고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문학 전집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학 전집이라든지 그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어떤 틀이 없으면은 이렇게 강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은 한 문장 가지고 30분, 40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관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하나 보니까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주 좋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에서 보세요. 지상 천국이에요. 지상 우리 살고 있잖아요. 또 왕생 극락, 살아서 가는 극락 세상입니다. 몸을 가지고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 가지고 가게 되죠. 육신이 신적인 화가 되는 겁니다. 신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 화는 말수 화자가 아니라 될 화자입니다. 신이 되었겠군. 그러니까 신인 합일 우리의 말이 신인 합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새 신흥 종교라든지 일반 어떤 우리 고대사, 그러니까 고대 정신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신인 합일이 된다.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얘기해요. 신인 합일. 그게 말이 신인 합일이지. 신인의 합일이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요. 또 신이 합이다가 신인 합발이 됩니다. 합발. 피를 발자, 발할 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입장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위치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저하고 수업을 받는 사람도 알겠지만, 저하고 예전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한 사람도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심파로 막 그 멀리 있는 사람도 고친다는 그 자체도 아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진짜 기몸몸에 대해서 신체와 기몸몸, 그리고 그것이 왜 그네들이 그렇게 되어져 왔는가? 이게 한이에요. 원한이에요. 원한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좌파들의 그 의식은, 자, 좌파들이 왜 많습니까? 조선시대 때 거의 다 양반간 사대부는 거의 한 10%, 5%인데 10%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중인이나 천민 또는 백성, 이렇게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은 사람일진데 그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양반이나 사대부리 하는 짓들을 보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한이 많이 그러니까 만민평등을 외치는 공산당의 머리가 돌아가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말에 속고 말에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자, 그러니까 이게 The Road Where,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뜻, 좋은 의향,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공산당입니다. 빨갱이들이 돼요. 자, 이제 김원봉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렇게 김원봉이 누구냐, 그것을 보고, 자, 하겠습니다. 때는 1946년 해방으로 혼란스러웠던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단 남자가 일어났다. 항일 운동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 남자는 동료들과 함께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만들었다. 우리가 항일 운동 하면은, 남조선을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방금 나 생각했는데 방금 잊어버렸네요. 박헌영이 있죠. 박헌영이는 딱 들어서 아는데 김원봉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문재인 때 밀정이나 암살, 거기서 김원봉이 나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 등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자, 남조선 공산주의 세력이 총연합이었다. 이들은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지만 장군이 아들 김도한과 정군에게 토벌돼 수세에 몰린다. 위기에 처한 남자와 동료들은 기회를 틈타 삼파스를 넘어 월북에 성공한다. 왜? 남한에서 이제 있을 곳이 못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소련이 통치하던 북에서 새로 출범한 내각에 합류를 한다. 자, 이것은 한국사 연구, 김원봉 연구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자, 1948년 그렇게 북한 괴뢰 정부가 출범했다. 남자는 이 김원봉이죠. 북한의 세월 7위에 해당되는 국가검열위원장 자리에 오른다. 자, 누구를 띄우느냐? 그거는 그 정부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을 문재인이 띄웠다는 그 자체는 나는 빨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빨갱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그 지상이 뭡니까? 백신 맞게 한 거예요. 사람 정신을 바보처럼 멍청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백신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혹시 백신의 고통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송, 그냥 제 방송을 틀어주세요. 틀어주면은 백신 독이 좀 빠질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방송은 뭐냐, 바로 그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제한 수행법이 옳았냐 그렇냐 따지기 전에 전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 기운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월 1위 김일성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도들을 색출하고
국방 전략을 짜는 국가 검열성의 총책임자였던 김원봉은 김일성과 함께 조국 통일의 해를 준비한다. 자, 북한은 가장 그 해원을 하기 위한 그 원을 푸는 집단이지. 자, 북한에는 그 백성들을, 주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다 삥 뜯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해 왔죠. 이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뭡니까? 동구권, 동부 유럽이 다 민주화되고 공산주의 소련에서 나오면서 그 동구권에서 주던 어떤 원조가 끊기니까 저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엄청 많이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소련과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중국도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공장을 못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리 날씨가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통일의 해란 바로 1950년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렇게 6.25 전쟁이 터졌다. 이 김원봉은 전쟁 직전까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대남 선동 라디오를 운영하며 남한 주민들을 선동했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생각을 선동을 할 때 거기에 선동에 휘말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런 선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독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책을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됩니다. 자, 적어도 그 내신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3 때 내신이 생겼거든요. 내신이 없을 때는 학교 공부보다 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 그런데 내신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학생들 보면 책을 거의 그냥 입시 위주로 책을 읽지 전반적으로 자기 영혼을 살찔 수 있는 그런 양서를 많이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이제 사람을 한 번에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쭉 전쟁이 터지자 자신이 중국에 보내왔던 조선 의용군 300명을 불러 남한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145때 때 조선 의용군이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요것은 어떤 상을 만들어 줬는가? 자, 이것은 이때 조선 의용군 국가할 때 총하고 뭐 어떤 무기를 주고 보냈습니까? 꽹과리하고 북만 피리만 줬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인해 전술이라면서 쳐들어왔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가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약산 김원봉이었다. 자, 김원봉이 2월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일제에 맞서 훌륭한 싸움은 영웅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였던 그는 해방 이후 공산 혁명을 위해 수많은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폭력과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욕심에 겨워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악마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월북한 이후에는, 자, 여기 김원봉이 있고 김일성이 있습니다. 북한 세월 7위가 되어 전쟁 전무가 되어 대한민국이 적이 되었다. 자, 김원봉은 57년 9월에 그 공을 인정받아 북한 최고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자, 김일성만큼 우리한테는 크나큰 적이죠.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자, 요 말도 잘못됐죠. 지금 독립운동이 잘 됐느냐. 자, 독립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10,000명도 안 돼. 1000명도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몇만 명이 그 한국말 보유한 일본에 대항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외교적인, 자, 우리나라로서만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을 얻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중요함이 굉장히 아주 잘 활용을 해야죠. 외교를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읽은 것이 바로 이스만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적마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도 독립운동가였다. 밀정이나 암살 같은 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항일운동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원수까지 영웅으로 만들어 미워하기 때문이다. 김홍은 북한의 영웅이지 대한민국의 영웅이 아니었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우리 성사에 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김원봉이 누구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자, 이 김원봉을 띄웠던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이었나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한다면은 당장 문재인을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원이 안 쌓이게끔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늘이 합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거 가만히 놔둬도 문재인 같은 애들은 어떻게 죽냐? 발끝이, 뒤꿈치가 머리 뒤통수에 닿도록 휘어가지고 죽습니다. 추워가 휘면서 내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자조차 수습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는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죽게 만들지 않죠. 자, 우선 봐봐요. 신채호가 쓴 2월단의 조선혁명선언서를 잠깐 보세요. 1924년 1월 의열단이 독립운동 이념과 국적을 이론화하여 천명한 선언서이다. 2월단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의 일제를 피해 만주 길림석으로 피한 김원봉 등 조선 독립운동가 13명이 그해 11월에 조직된 공산주의 독립운동단체로서, 자, 의열단은 공산주의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암살, 파괴, 폭동 등을 중요한 독립운동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자, 이래가지고, 자, 암살, 파괴, 폭동, 자, 일본의 중요 요인들이 이렇게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서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머릿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런 지금 유교적 어떤 태도에 있는 것은 그냥 자기 감정에 겨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면서 배워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이스만 박사는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되게끔 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그렇게 공부시킨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조선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바로 2조의 그냥 연장선입니다. 자, 해원하기 위한. 그래서 2조의 어떤 그 물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해야 됩니다.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 병으로 망합니다. 병으로. 어떤 병? 급살병으로요. 그렇게 망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선생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열단장 김원봉은 해방 후 고향 밀양으로 돌아왔으나 군정시대 장태성 및 친일 경찰들에 의해 좌익으로 체포 구금 당하다가 친일 앞잡이를 청산한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친일 앞잡이? 자, 지금 일본에서 공부했던 그 분들이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돼. 여기서 말한 친일압집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걸 그냥 퍼왔지만 압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얘도 이 글을 캡처로 왔는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오팍의 대상으로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신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외적의 중요 기관 등이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법체계도 그렇고 일본의 그 법체계를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걸 계속 그들이 이어왔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또 굉장히 그 철두철미하게 했던 거죠. 자, 조선 총독부가 자, 우리가 이조 시대, 이조가 망하기 전, 이조가 가장 그래도 번창한 때 백성들이 거의 걱정 없이 살고 평균 수명이 한 10몇 년이 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을 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겪었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암살이 칠가살 대상으로 조선 총독과 조선 총독부 간 일본 군부 순회, 대만 총독, 매국노 오적. 지금 그러니까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건 뭡니까? 이 좌파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나라는 우파의 나라가 아니라 우파는 단지 좌파들이 놀게 하는 판을 깔아준 거죠. 좌파들이 나라예요. 좌파들이 원을 푸는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해와라는 원을 푸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어떤 이유겠죠? 병을 놓치겠죠.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90%가 넘게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백신이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또 다른 천연두가, 자, 요새 빌 게이츠가 계속 그 천연두 뿌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천연두 뿌리면 다 죽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을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그때가 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언젠가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이 상태 몸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제 방송 자주 들으세요. 자, 여기서 오시는 분은 제 방송 들으면 잠이 그렇게 깊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미없어서 별로 잠이 오는 걸지도 모르지만은 이 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번 방송 정신병자의 발작이다 뭐 이런 방송이죠. 이 방송을 보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렇게 아픕니까? 이 안에 있던 잡신들이 발작을 합니다. 그 발작을 못하게 딱 빼버리면 몸이 아주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귀신에 오가 말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잡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방송이에요, 이게 지금. 자, 알고 듣는지 모르고 듣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들으면서 이 빨리빨리 몸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매국노 오적, 친일파 거두, 친일경찰 밀정, 반민족적 토열신 등이다. 이열단은 1920년부터 큰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념이 정리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모든 어떤 몸이 딱 형성되면 그때 그것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라면 항상 뭐냐, 이념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념 정립을 제대로 했냐.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끝없이 좌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짠지를 걸면서 계속 괴롭혀 왔죠. 그것이 해방 이후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뜻대로 좌파 정권을 세울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계속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통계 조작하고, 그 자체가 문재인이 했던 그 짓 그대로입니다. 자, 문재인이 했던 짓, 요새 그런 것 많이 나옵니다. 자, 통계 조작. 통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정을 바꿔버렸죠. 자, 지금 그 조작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것을 만약 이 정부에서 처단하지 못하면 하늘이 내리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방법이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건가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런 엄청난 죄만 짓게 됩니다. 즉 2월달이 폭력적 독립운동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월달은 독립운동의 이념과 목적을 정립하야만 했다. 2월달이 신채옥의 조선혁명선언문을 부탁한 것도 여기에 있었다. 1910년 4월 망명길에 오른 신채호는 1919년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면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부터는 반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대표회의 개최가 확정된 후 1922년 12월 신채호는 2월단 단장 김원봉이 상해 폭탄 제조소를 수찰하고 의열단이 조선혁명선언문 요청에 응한다. 이때 김원봉은 이론가이며 의열단원이 무정부주의자 유저명을 신채호에게 합숙시켜 선언문 작성에 이념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였다. 이 선언문에 무정부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이 혼재해 있는 것과 선언문 지표에 신채호가 무정부주의로 감염된 것은 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무정부주의자, 공산당 애들은 뭡니까? 무정부주의를 하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것만 채우려고 하죠. 지금 북한은 딱 맞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봐도 역시 야,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이 있을 때?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재인 이 좌파들이 뭐랬어요? 박근혜 때 이게 나라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나라라면은 문재인 같은 거 박근혜 때 처단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처단을 못했죠. 좌파를 끌어 안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애가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탄생을 했고, 자,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이제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병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딥스들이 이 대한민국을 눈독 들이고 있는 것,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딥스들의 모습들, 자, 전시회라든지 피라미드는 뭡니까?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은 뭐냐? 바로 천지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삼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삼신이 응기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새로 완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1개월여 준비 끝에 1924년 1월에 작성. 이 선언문은 5개국은 6,400여자로 되어 있다. 첫째, 일본은 조선의 국호와 정권과 생존을 박탈해낸 강도로 규정하고. 강도로 규정? 자, 팔았는데 산 사람은 강도입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 자, 고종이 팔았습니다. 고종과 민비 이게 팔고 자기 안락을 보장받았죠. 이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의 복구가 정당한 수단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대두된 자치론, 내정 독립론, 참정권론, 문화운동, 일제와 타협하는 자들을 적으로 규정했다. 자,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일제에 협력을 해서 일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로움을 배우는 게 일제에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게 현명했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첫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론, 독립전쟁 준비론 등의 독립운동 방법과 작전을 비판하였다. 자, 제가 멸상은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북한의 전제 내란이 터집니다. 자, 언젠가는 터진다. 말이 아니고, 말보다는 이제 올해나 내년, 길어야 내후년쯤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되어지는 세계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면 바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내란이 큰 전쟁이 나서 그때는 자, 미국과 호주, 인도, 유럽 전부 다 와가지고 완전 폭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일제를 몰아내는 혁명은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자, 왜 일제를 몰아내 했습니까? 자기네 이권 때문에 그런 거죠. 무식한 민중이, 무식하게 만들어놨던 2조 518년 동안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어놨던 민중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것도 노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총 하나 못 만들고, 어떤 것을 남한테 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남한테 또 그것을 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역사가 계속 꼬이는 겁니다. 빌리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파산 안 되기 위해서 일본이 이게 온 것으로 봐야 되죠. 다섯째, 조선혁명과 관련 5가지 파기와 5가지 건설이 목표로 제시했다. 자, 5파기의 대상은 이족 통치, 특권 계급, 경제 약탈 제도. 자, 경제 약탈 제도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이주의 4대부들과 양반들이 더 경제 약탈을 많이 했죠. 사회적 불균형, 불평균. 이것은 언제면 2조 때가 더 심화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양반과 4대부만 공부를 했어요. 자, 노예적 문화 사상이다. 여기서 노예적 문화 사상이란 뭡니까? 중국에 무조건 명예 붙어 그거겠죠. 근데 이 생각 가지고 되겠습니까? 5건설의 목표는 고유적 조선. 조선이 알았습니까? 이 신채호가 말한 조선은 뭡니까? 단군 조선이에요. 단군? 단군에 누가 나오죠? 곰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호랑이가 나오죠. 자, 웅족과 호족을 누구로 가리키죠? 황제족. 자, 중국 화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즉 단군 신화는 중국 화족의 신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하면서 단군 신화도 우리 신화다 이렇게 중국이 이야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족은 어디 있냐? 양족은 역사 속에 다 사라졌고 문자 속에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 문자가 뭐냐? 반만 년 전의 문자. 제가 반만 전의 문자를 한 20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적 조선민족. 그러니까 곧 죽어도 조선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그 조선이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조선의 이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든 게, 아주 듣기 싫게 만든 게 바로 이 시조선이었습니다. 민주적 사회, 민주적 문화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폭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듯 무정부주의자적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의열단원뿐만 아니라 항일운동, 독립운동 가에게 한국이 전 민족 구성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불어넣은 것은 이것만큼 없다고 할 정도로 귀중한 문서였다. 자, 이게 한국과 중앙연구, 이것도 좌빨들이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귀중한 문서입니까? 조선 독립선언서가 지금 뭐죠?
조선 혁명사란 개 같은 말이죠. 자, 보세요. 1270만 명이 보았던 영화 암살, 개봉 3주 만에 6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밀정, 의열투쟁의 영웅 김원봉이 해방 후 월북해 노동상, 군과 국가 검열상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국적이자 국가의 적이라는 얘기죠. 6.25 전범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 게 문재인 5년 동안, 또 노무현 5년 동안, 또 개대중이 5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15년 동안 오면서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개념이 명확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예요. 자, 얘를 끌어안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끌려갔죠.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공산당, 빨갱이 나라에 끌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이 공산당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화적인 공산화가 해방 이후 꾸준히 계속되어 오다가 1980년 5.18 광주 폭동 이후 계속되어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개념조차 상실해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학교에서 일본을 악으로, 이주를 선으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국권이 지킬 왕조였다고 세뇌시킨 덕분이었다. 세뇌시켰어요. 진짜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초등학교 그냥 공립교육학년이었죠.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저희 집엔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세로로 쓴 책이었죠. 근데 여명 80년이 한 8권짜리였는데 글자도 작고 그 1편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나란가? 그때부터 그 조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조 518년이나 명이나 청등, 중국 화족의 자존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은 다 내팽개쳐 버린 이주에 대한 환상이 이 나라 인간들을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자, 사람 정신병이 왜 옵니까? 자, 이 오장육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은 정신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정신병자 의상을 될 수 있는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띵가띵가 놀면서 난 못할 거야 이러다 보면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자, 정신병은 자기 혼자 갇혀가지고 자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좌파들이 그랬죠. 문재인이 그랬죠. 지금 어디죠? 그 좋은 양산에 그 양산에 통도서가 있죠. 거기 진짜 아주 멋지다고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멋지다고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좋은 자리에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있죠. 자, 제 값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전투를 문학 게릴라전을 감행한다고 했던 요 자체가 그 로마의 휴일 작가 달턴 트럼보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 제 값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전투를 문학 게릴라전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요것도 이제 이 사람도 공산주의 사상에 조금 더 많이 물든 작가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달턴 트럼보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메카시즘의 광풍이 휘몰아쳤던 20세기 중반에 미국 사회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탄탄대로를 걸었으나 공산당 가입 이력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아카데미상 수상자 로마의 휴일 작가 달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또 작가로서 여러분은 공산주의 전부를 보여주려 하지 말고 쓰고 있는 모든 대본에 공산주의 원리가 5분간, 당 노선이 5분간 들어갈수록 노력하라고 했던 허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인 조 하워드 로소는 아마 암살이나 밀정과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저렇게 해야 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망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말이 딱 뭡니까? 공산주의 원리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선천 말때는 거짓말이 잘 통했습니다. 자, 20세기까지는 잘 통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섰고 그것이 한 20년이 지났죠.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진실이 통하는 시대에 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거의 다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영육이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자, 순자의 그 책을 앞뒤로 봐도 거기 악이란 말은 별로 없습니다. 몇 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봤을 때 악이란 말은 없어요. 뭐냐? 무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무지. 모른다. 모르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제대로 알아야. 근데 공부산당은 모르게끔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이 마음과 정신을 그냥 얼음장, 프리즈하게 만듭니다. 꼼짝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완전 그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죠.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이 끝판이 뭡니까? 백신입니다. 자, 우리 공산당에, 그러니까 빨갱이 문재인이 말에 응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서 한 사람들, 인간들 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나도 110원이야, 나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제 자료 쭉, 어떤 과학자가 그랬죠. 백신 한 번만 절대 뺄 수 없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요즘 되니까 심장병이 오고, 심낭염이 오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자, 인구를 그만큼 줄이게. 또 요새 보니까, 자료 보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갑자기 유산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닥치느냐? 이제 개봉이 박두가 아니라 개봉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이 없을까?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추젓이나 우리나라 음식을, 양념을 자주 잘 드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죽염입니다. 9번 구워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인산에서 한번 죽염을 사가지고 죽염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뇨 자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죽염을 만약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죽염을 입에 물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좌익 방향들에게 사실보다 허구를 만들어 모든 인간을 세뇌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다 쓰고 있고, 더 많은 인간들과 영과 육을 모두 사망에 이르는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빨갱이 물에 세뇌되면 영원히 그 물을 뺄 수 없다는 것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사악한 그 자체인 문재인이 말을 듣고 많은 인간이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 그 증언이 된다. 자, 그것을 보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수위가 안 올라오면은 못 깨어나요. 수위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또 하는 방법, 이제 날씨가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추워지기 전까지 맨발로 한 1시간 동안 맨발로 흙을 걸어보세요. 흙길을 걷다 보면 다 빠집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줘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산에 들어서 1급 장애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목만 까딱까딱 몸을 다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이거 정리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명확히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명확한 것을 알려면, 자, 일본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그것은 뭐냐, 이 대한민국 이 남조선이 뭐냐, 남은 조선 사람을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자, 남은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남조선 배를 타기 위한 배표를 얻기 위해서는 남조선이 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제가 말하는 조선은 고조선이 일시조선이 아닙니다. 자, 조선이 어떤 나라, 어떤 마음으로 태어난 나라냐? 조선이 또 세계적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서 지금 인류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역사, 시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어학이다. 언어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어느 정도 해야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자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서를 보고 해독을 하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중국어나 영어를 그렇게 공부한 이유도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목대통이 이야기하는 거, 목대통이 1946년 방중환 전 일본 육군 중전 엔도 사부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 뭐 마오쩌둥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국말로 마오쩌둥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읽을 때 변음을 읽어서 안 돼. 변음으로 정음으로 읽어야 돼요. 모태통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일본이 중국에 침략해줘서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가 국민당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일본에 감사를 드린다. 만일 중국 침략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이 천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70년 다나카 각부의 일본 수상 앞에서. 자, 이걸 보면은, 자, 일본이, 자, 중국 땅에 공산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는 짱깨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국인 짱깨들은 그냥 짱깨만 하게끔, 짱깨집, 짜장면 팔 수 있게끔만 했죠. 어떤 땅도 못 사고 물도 이렇게 못 했죠. 근데 그렇게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중국 놈들의 그 인성, 그 특성을 쫙 읽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놈들은 다리 하나 들어오게 하면 그 집을 다 통째로 가지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욕심이 그득 찬 놈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자기 전혀 학습이 안 됐던 김영삼이나 문재인 이런 애들이 자기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개대중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정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우리 산업 시대를 전부 다 중국 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우리나라 산업을 거기서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 그러고 대림동에서 밤마다 짱깨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상한 괴성을 지른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주말 저녁 서울 구로동의 한 공원. 스피커로 나오는 중국 음악에 맞춰 중년 여성 10여 명이 단체로 춤을 춥니다. 가벼운 에어로빅 같기도 한 이 춤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장춤이라고 불리는 댄스입니다. 에어로빅인가 비슷하게 그냥 채소 삼아 건전하게 한다고. 이미 우리 사회 깊게 들어온 중국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함께 얹어집니다. 신고해도 경찰이 와갖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일어서 버려 그냥 가버리면 또 거기서 살아있는 놈 많은데 통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숨은 못 치게 해야 돼요. 인천의 차이나타운. 이름난 중국 요리집과 중국풍으로 꾸며진 거리로
중국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곳엔 10월 대만 건국기념일 즈음마다 대만기가 내걸렸습니다. 이 동네 살고 있는 소위 중국인이 97, 8% 이상이 대만 즉 중화민국 국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뜻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서 우리는 그쪽 아니다. 생존의 하나의 방책이죠. 생존을 위해서 대만기를 걸었다는 상인 회장의 말은 한국의 반중 감정이 차이나타운 상권을 다 죽여버릴 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중국은 공공연히 비호감 국가가 됐습니다. 20년 전 조사에선 중국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이 31%였는데 올해는 80%로 뛰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가 우리나라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다른 나라들은 모두 노인층에서 중국이 싫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른바 2030 젊은 층의 반중 감정이 노인보다 유독 심했습니다. 누나 때문에요? 자꾸 부인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신뢰가 안 가고 중국하면 민폐국이라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편파 판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어떤 그 무대가 있으면은 지 맛대로 해요. 지 맛대로. 그러니까 누구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은 짱깨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걸 정확히 읽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 전쟁 중국군 포로의 절반은 국민당 출신 해방전사이며 또 남한을 처음 쳐들어온 군대는 중국 조선의용대였다. 김호무 3만에서 5만 부대와 나중에 들어온 중국군도 조선의용대와 국민당 패전면으로 섞어서 인해 전술로. 자, 인해 전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 주고 어떤 총을 주고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꽹가리와 피 주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은 이 국민당군 패전면으로 뒤처리하기 위해 6.25에 참전시킨 것이다. 전쟁을 내보낼 때 국민당 패전병 잔병들에게 총도 제대로 안 쥐어졌다. 중국의 내치 안정을 위해 북한에 무기도 없이 국민당군을 대거 파병 보낸 것이었는데 진정한 항미 원조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인민해방군 정규부대를 무기로 제대로 갖춘 상태로 싹 보냈을 텐데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요즘 다시 6.25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은 중공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며,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중공에 좀 고개 숙이는 것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 니나 나나 중공에 이용당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게 근래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 6.25의 주적이 대상을 온전히 중공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드러난, 이제, 역사의 근대사의 일어났던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나쁜 놈이다. 이것은 같이, 갈 친구고, 같이, 이끌어갈,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입니까? 자, 자기네가 죽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죠? 또 병을 뿌릴 겁니다. 자, 이 병이 누가 뿌리게 해서 그러니까 딥스가 천연두. 누가 뿌리게 하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가 뿌리던 것이 중국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군사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터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은 다시 개편이 되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병이 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냐? 병이 올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완전 다 쓰러져 넘어가겠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좋을지라도 밥안수를 뜨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코를 거의 막고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는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아마 이런 말들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접하게 됐고, 자, 이 말은 바로 정상환 선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와서 우리 입장에서 6.25 참전 문제 외에 모태통이 중국 수십 년간 지배한 게 다행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 내에 깨어있는 자들,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 중국 역대 왕조 문화 상품을 다 깨부숴버려. 중공이 의식을 수천 년 후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근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완전 가라앉았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던 거죠. 자, 이제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좋아지게 됩니다. 더 좋아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자,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좌파들이 뭐 윤석열 뭐 탄핵시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게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어떤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또 공산주의의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전 이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윤석열이 내려올 때 세상이 난리를 치면서 내려오지, 자,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되어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가장 그거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나의 사명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왜 있는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생각이 살고 몸이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 자신도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몸이 그렇게 아파도 기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에 쌓여진 탁기를 또 뺄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못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몸에 있는 탁한 균을 뽑아줘야 돼요. 뽑아내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 영과 육이 완전 소멸되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어떤 종교사에서 이야기했겠지만은 전 제가 공부하고 느끼고 수행하고 이렇게 감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제 말이 그냥 썰로 감으로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깨어나야지 삽니다. 깨어나야지. 뭐가 깨어나냐? 정신이도 깨어나야 되죠. 우선 몸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몸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몸에 병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몸을 만드는데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으로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상고사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1시간이 넘게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